네,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천사의 행정부가 이 지구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뭐냐면 그 해리포터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마법의 세계로 가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포인트에서 이제 그 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 장소가 바뀌는 그런, 그런 어떤 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 지나치면은 그 마법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마법의 세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영적 세계라고 우리는 부르죠. 근데 유라시아에도 이런 영적 세계, 건물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114편을 보면서. 우리가 앞서 이제 천사에 관련된 113편은 개인과 이또 천사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기록이라면 이 114편은 개인이 넘어선 어떤 그 정부, 국가 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걸 이제 관련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 114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공부는 이제 이 도입 부분이랑 유라시아 통치권이랑 행성 감독자 위원회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게요. 이제 오디오북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요. 예, 이제 도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최고자들은 많은 하늘 세력들과 대리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들을 다스리지만 주로 세라핌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오늘 정오에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들, 수호자들, 그리고 기타 존재들의 출석 정오는 세라핌 5억 123만 4,619 쌍이었다. 내 지휘 밑에 200개의 천사 군단들, 세라핌 5억 9,719만 6,800상, 곧 개별 천사 11억 9,439만 3,600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기록부는 10억 246만 9,238 천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1억 9,192만 4,362 천사가 이 세계에서 수송, 메신저, 죽음과 관련된 임무들을 띠고 자리를 비운 것이다. 유란시아에는 세라핌들과 대체로 같은 수의 케루빔들이 있고 그들은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세라핌과 그와 관계된 케루빔은 특히 반란으로 고립된 세계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사들은 중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유란시아에서 거주하는 총독과 그의 모든 동료 및 하급자들의 명령을 실행하는 실제 총물질 사역자로 활동한다. 세라핌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호 임무 외에도 다양한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유란시아는 체계, 별자리, 우주 통치자들로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란시아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안에 있는 다른 세계, 심지어 네바돈 안에 있는 모든 세계와 다르다. 너희를 감독하는 계획의 이러한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이다. 1. 유란시아의 생명 수정 상황. 2. 루시퍼 반란의 긴급 사태. 3. 아담의 실패로 인한 혼란. 4. 유란시아는 우주 주권자 미가엘이 수여한 세계들 중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규칙한 점들이 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유란시아 행성 영주이다. 5. 24자 행성 지도자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 6. 행성의 천사장들의 회로가 위치함. 7. 한때 이 땅에 육신화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 대관으로 근래에 지명된 것. 예, 이제 일자하면 이제 최고자들이 그 세라핌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보면은 그 행성에 대한 지역 우주의 관리 체계를 보면은 일단 행성이 이제 한 체계의 행성이 에, 1000개가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란시아 속해 있는 그 사타니아 체계는 정확하게 유란시아 기록으로 이제 619개 행성, 계속 이제 체계들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1000개의 행성이 지나면 이제 체계가 이제 완전히 지역으로 편성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어, 그 행성들이 이제 다른 체계로 이제 편입이 되겠죠. 음. 그리고 이 별자리 체계가 이제 처음 100개의 별 체계가 있으면 이 한 별자리에 이제 100개의 체계인데 이게 이제 10만 개의 행성인 거죠. 한 별자리에. 한 책에 1000개의 행성. 그 지역 우주는 이제 100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개의 별자리, 한 지역 우주가 이제 1000만 개의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 대한 최고자들, 모스트 하이의 그 통치를 보면은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는 관찰 최고자가 파견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유라시아 현재 통치 구조를 보면은 행성 영주 미가엘이 이제 그 행성 영주로 공식 선언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행성 영주 대행으로 행성 영주가 아닌 행성 영주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의 대행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총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제 체계를 제가 이제 이 행성이 왜 체계가 있고 또 별자리에 통치자들이 이제 최고자들인데 모스트 하이 최고자들인데 왜 체계를 멀리하고 위에 그 시스템 사탄자 체계 군주가 있는데 왜 최고자들이 다스릴까? 모스트 하이가 다스리는 걸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라픽 정부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의문점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4.01에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이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모스트 하이가 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에서, 이제 일단 35편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이제 인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별자리 정부의 그 입법 기능이 이제 보통은 이제 우주에서 보통 이 행정, 관리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에 탁월화 돼 있어요. 이 체계 관리자들이 이제 라노란덱 아들들인데 라노란덱 아들들이 이제 행정 부분에서는 아주 우월합니다. 근데 별자리에 이제 보론도덱 아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론도덱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관리 역할이 보통 이제 입법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지역 우주의 입법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보론도덱 모스트 하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한 나라의 그 정부를 보면은 보통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입법이 세워지면 이게 입법대로 행성들이, 잘 이렇게, 통치가 잘 되고 있는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최고자들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가의 부분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념을 좀 확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스트 하이드, 보론다덱 아들들은 지역우주의 역사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우주 역사가이기 때문에 거주 세계의 그 정치적 투쟁, 사회적 격변에 아주 친숙한 노련한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체계 군주보다는 왜 최고자들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듯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흘러가는 그 상황을 이제 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좀 최고자들이 대한민국을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뭐 가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대상을 그러지만 이제 우리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 천사들도 있지만 또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또 그분들하고 또 관계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최고자들이 하는 건데 어떤 영적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어떤 기도 이런 부분들은 바로 최고자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세라핌 출석 정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세라핌 약 5억 쌍,
오목상인데 이제 그 유라시아 행성에 그 200개 천사 군단이 배정이 돼 있는데 약 12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재중 천사로는 이제 1억 9천. 이분들은 이제 수송 천사들이 있고 또 메신저로 어, 메신저 임무를 띠고 또 가는 그 부재중이었던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 죽음에 관련된 수호 천사가 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임무 수행을 한 분들이 이제 1억 9천. 이 케르빔은 수호 천사들을 보조하는 그 케르빔 천사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핌 천사나 케르빔 수 거의 비슷한 규모로 존재하는 것이죠. 음. 네, 근데 이 세라핌, 케루빔은 이제 우리가 앞서 113편에 공부했던 어떤 그 수호 임무 외에도 또 이 중도인들과 함께 그 초인간 정부를 위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도인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유라시아 중도인들은 거의 1980 몇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예, 그런 어떤 그 이분들과 함께 거의 그 약 12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천사들이 이렇게 유라시아 행성을 주둔하고 있고 유라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유라시아 통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특수성에 대해서 이 세라핀 정부가 이렇게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 뭐 1번은 이제 그 유라시아 생명 수정 상황이 나오고요. 또 2번 루시퍼 반란, 3번 아담 실패로 인한 혼란, 또 유라시아의 그 지역우주 주권자 미가엘이 수요한 세계 행성 영주로 공식 선언돼 있는 상태. 또 24 상담자, 행성 지도자, 상담자, 24 상담자, 보통 24 장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천사장들 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최근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 대관으로 지명된 것. 좀 자세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라시아의 생명 수정 상황입니다. 유라시아는 11 행성인데요. 10개의 행성마다 하나씩 11 행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타니아 체계가 61개의 11 행성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11 행성이 지정이 되면 어떤 다른 행성과 어떻게 다른가 유익한 변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생명 형태가 다른 보통 일반 행성하고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색에 발견되지 않는 많은 생명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보통 일반 구체들에게는 또 있는 게 유라시아에는 또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1행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시파 반란의 긴급 사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루시파 반란은 20만 년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 유라시아 행성 영주인 갈리가스티아가 이제 여기 루시파 반란에 동조를 하면서 정상적인 우주 통치 체계가 이제 붕괴가 된 것이죠. 예, 그 원래 이제 행성영주 체계가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행성영주와 함께 왔던 그런 그 백인의 그 일백인의 문화활동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어, 제대로 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일백인 중에서 60% 이상이 가이가스티아의 그 수스에 넘어가 버렸고 40%만 이제 했는데 이 40%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관리가 기능이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별자리 모론다덱 모스타이들이 이제 모론다덱들이 유라시아를 영적으로 고립시켰어요. 그래서 회로가 이제 다 막혀버린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세계에 또 이 전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감독, 비상적 조치들이 이제 필요해졌을 것이고요. 예, 영적 고립. 그래서 어떤 다른 세계들과의 그 영적, 행정적 연결이 이제 제한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란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고립이 됐고, 또 불안한 상태니까, 특별한 긴급 사태가 이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특수성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실패로 인한 혼란. 또 아담도 유란시아에서 100년 만에 100년 동안은 잘 진행하고 있다가 100년이 지나서 이제 실패를 했지요. 이 진화계, 그러니까 이 유전 그 진화계획이 이제 차질을 빚는 거예요. 이 아담의 임무는 종족 개량인데 종족 개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부분. 그다음에 또 아담이 하는 일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진보 계획을 이끌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게 이제 유라시아 행성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진보시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혼란, 지연 발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행성영주 실패했지, 아담에 실패했지. 그래서 예상된 빠른 문명 통합이라든가 향상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발전 경로가 이제 왜곡되고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행정이 유라시아를 특수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라시아 통치의 특수성 중에서 미가엘이 이제 유라시아 행성 영주로 공식 선언이 된 겁니다. 행성 영주가 이제 그 행성 영주가 선언이 되면은 미가엘이 직접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행성 영주는 자의적 통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 미가엘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참 우리는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인데 사실 2000년 전 부활하시면서 4월 7일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 진리의 영이 부어졌고 이제 자의적 통치를 인해서 이제 24 상담자가 이제 상담자를 구성을 했는데 어, 이 자의적 통치, 이 미가엘의 자의적 통치라는 것이 일단은 유란시아서가 게시된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다른 일반 행성과는 다르게 미가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행성이고 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행성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불규칙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24 행성 지도자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입니다. 예, 24 보통 24 장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1시와선 24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독특한 어떤 행성 구조 안에서 이분들이 막 상위 감독 집단인데요. 24 행성 일단 미가엘이 이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면서 24 그 행성 지도자들을 그 집단을 이제 기능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보통 우리 행성 정부 지금 우리 세라핌 정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신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조 조율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4 상담자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어떠냐면 표준 체계가 깨진 세계, 깨진 세계에서 이 특별한 지도 집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세계에서는 흔하지 않는 구조이고요. 유란시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생긴 어떤 예외적인 행정 장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최근에 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 대관으로 지명된 것인데요. 일단 마키벤타 멜기세덱 하면은 1980 BC 1987년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하기가 좀 기억을 못해서 일단 과거에 마키벤타 멜기세 육신화 존재예요. 과거에 육신화해서 이번 성인으로 육신화한 거예요. 성인으로 육신화해서 어, 음, 에레일리온 그렇게 말하는 그 신들에 대한 그 어떤 거를 펼쳤어요. 신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거를 이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이분이 성인으로 나타나서 94세인가 그때까지 산 걸로 그러니까는 몇 년인가요? 한 60년인가요? 60년 정도 될까요? 이제 그게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유란시 행성에 와서 종교적 영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어떤 어, 개념들, 사상들, 이론들을 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이제 퍼져나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불교도 그 가운데 하나 있고요. 다 도교 뭐 이게 이제 131편인가요? 거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종교적 임무, 영적 임무를 수행한 존재인데 이분이 다시 이제 유란시아 행성영주 대관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어, 이분은 아마 이제 미래 행성영주로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주 존재들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곱 가지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유란시아는 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도입 관련된 부분 요약입니다. 우리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인간 세계에서의 세라핌 활동,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데는 최고자들, 모스트하이들이 주로 세라핌의 사역을 통해 다스린다. 유라시아에는 약 10억 명의 세라핌과 케루빈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은 행성의 초인간 정부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개인, 집단, 수호 외에 총독의 명령에 따라 중도인들과 다양한 임무 수행한다. 유란시아 행성의 통치 방식 적용. 현재 유란시아는 체계, 일자리, 우주 통치자들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지만 네바돈의 다른 세계들과 다른 독특한 행성 통치 방식이 적용된 1. 생명 수정하는 11 행성. 2. 루시퍼 반란의 긴급 사태. 3. 아담의 실패로 인한 혼란. 4. 우주 주권자 미가엘의 수여 세계로 인한 직접 통치 권한. 5. 24 행성 지도자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 6. 행성의 천사장들의 회로가 위치함. 7. 과거 육신화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로 최근 지명된 것. 6번 행성 천사장들의 회로가 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빠졌네요. 이 부분은 나올 텐데 잠깐만 있었나? 여기 이거 네. 예. 이거 넘어가 버렸네. 행성의 천사장들 회로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이 우주의 뭐랄까 연구자들 학생들이 유라시아 자주 방문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천사장 회로에 대한 어떤 그 특수성 이게 이제 이 디비절 헤드쿼터의 어떤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중심 관리 본부거든요. 그 특정 활동을 위한 관리 본부인데 보통 천사장들의 기능을 보면은 일단 이 천사자들은 생명에 관련돼 있는 생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사자가 죽고 재성격화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에 이 퍼스널리티 기록 신분 보증서들을 보관한 분들이 이 천사장들이거든요. 회로에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가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봤을 때 이건 이 유란시아는 영적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어떤 메시지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다른 상위 체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천사장들 회로를 이용해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미가엘 재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다시 오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청사장리로가 어떻게 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렇게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다음 유란시아 통치권 보겠습니다. 유란시아 통치권.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1. 유란시아의 통치권 유란시아의 원래 주권은 사탄 예측의 주권자에 의해 신탁 통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주권은 처음에 멜기세덱과 생명 운반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위임되었으며 이 집단은 정식으로 구성된 행성 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유란시아에서 활동했다. 루시퍼 반란 당시 칼리카스트의 영주가 몰락한 이후 유라시아는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수혈을 마치기 전까지 지역 우주와 그 행정구역과의 확실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늘 하나된 이에 의해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로 선언되었다. 그러한 선언은 너희 세계의 지위를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영원히 해결했지만 실제로 주권자 창조 아들은
유란시아 및 체계 내에 다른 격리된 행성의 정부에서 그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옛 유란시아 사람들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행성에 대한 퍼스널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명은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거주 총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성 영주로서 미가엘을 대신하는 대행 권한은 요즈음의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되었지만 이 지역 5주 아들은 거주하는 총독들의 연속적인 행성 체제를 변경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행성 영주 대행이 그의 명목상 책임을 위해 행성에 도착하지 않는 한 현재 섭리 시대 동안 유란시아의 정부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동료들은 언젠가 가까운 앞날에 24 상담자들 중 한 명을 유란시아 총독으로 파견하려는 계획에서 유란시아를 통치하는 대행명령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 도착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확신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대행하는 행성 영주로서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행성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먼 미래까지도 행성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이거야. 확신한다. 일부에서는 현재 섭리시대 끝까지 마키벤타가 유란시아의 사무에 대한 개인적 방향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이들은 미가엘이 아직 육체를 입었을 때 약속한 대로 유란시아로 돌아올 때까지 대행 영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멜기세덱이 언제든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 예, 이라시아 그 통치 역사에 대해서 서두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라시아 통치 역사를 보면은 행성영주 도착 이전입니다. 50만 년 전에 행성영주가 도착을 했어요, 유라시아에.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체계 군주 제가 앞서서 이 나라를 체계 군주가 다스리지 않고 그 위에 별자리 아버지들 보론다데기 그 무스타이가 다스릴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했네요. 체계군주가 이제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를 공동위원회로 결성을 해서 이라시아 통치에 이제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행성 영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보론다의 모스타이들의 어떤 입법에 의해서 행성 영주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만 년 전에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불안정한 통치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 7년에 그 미가엘이 행성 영주로 선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가엘 선언이 됐지만 그 AD 30년 4월 7일에서야 이제 그때 부활하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행성영주의 어떤 행성영주의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가엘이 이제 셀빙턴으로 복귀를 하면서 24 상담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00년마다 돌아가며 24 상담자가 총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최근에 이제 행성 영주 대관으로 지명이 됐지만 이번은 계속 이제 그 총독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성 영주의 그 임무를 수행할 그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총독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24 장로가 이제 어떤 분들인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4 상담자들. 또 이제 24 상담자들, 24 장로, 보통 24 장로, 24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최종 집단, 미가엘이 부활 출석을 부를 때 1900년 전에 모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라시아 자문위원회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분이기 때문에 24 상담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고정된 멤버가 있고요. 이제 고정되지 않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된 멤버들이 누구인가? 1번부터 오나가, 2번 만산트, 3번 오나모나론톤, 4번 올란도프. 이건 이제 그 자세한 건데 보세요. 찾아서. 포션타, 식랑톤, 판탓 오르보논, 아담, 60번 이브.
에녹, 모세, 엘리야, 나키멘탄 멜기세덱,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제 이 중도인들 중에서 이제 중도인들도 서열이 있거든요. 중도인들도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요. 그 중에서 처음 태어난 그 1, 2, 3 첫째. 이게 왜냐면 1차 중도자가 있고 2차 중도자가 있는데요. 1차 중도인 중에서 이제 1, 2, 3 첫째입니다. 이분들 16번, 16번까지는 이 고정된 멤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7번부터는,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서 16번까지 연구회원이라고 불리고요. 연구회원이 이제 그 다음에 17번부터 24번까지는 17, 18, 19, 20번짜리는 연구회원으로 채우지 않고요. 16, 연구회원 1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임시로 채웁니다. 유라시아 현재 수요 아들 이후 시대부터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나중에 배정하도록 자리를 비워둔다고 하네요. 그리고 21번, 22, 23, 24번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를 뒤이는 다른 후일의 그 위대한 선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어떻게 나오는 그렇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행성 영주 요청에 따른 자문 역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내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 행성 영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일단은 현재 섭리시대, 현재 섭리시대 하면은요, 이 미가엘의 섭리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행성영주가 이제 미가엘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섭리시대는 예수님의 섭리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미가엘의 섭리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이제 지명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도착해서 행성영주로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아니면은 또, 아직 루시퍼 반란 최종 판결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또 빛과 생명 시대까지 계속 이 관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섭리시대가 그때까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은 이 섭리시대를 보자면 아직 삼위일체 교육아들의 시대가 우리는 아직 이 르네상스 행성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매지스테리얼선이 온지 않았지만 일단 미가엘이 그 수요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수요 시대 이후에 삼위일체 교육아들 시대가 지금 이제 오직 열려져야 될겠죠. 그래서 아마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행성경주 대행으로 지명이 됐지만,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기록자, 행성 세라핌 정부에서는 멜기세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죠? 예, 요거 한번 또 읽어봐 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미주 선생님, 왜? 유라시아 통치권 요약 정리한 겁니다. 지금 못 읽은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예, 유라시아 통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사타니아 체계 주권자의 신탁 통치가 있었고요. 이 신탁 통치에서 이제 멜기세덱과 생명문화재 공동위원회, 멜기세덱은 12분이 유라시아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 이, 이게 이제 현재 미가엘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 상태, 오시기 이전 상태로 이제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면서 행성 갈리갈세 행성 영주 그다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실패의 이후로 다시금 이제 이분들이 다시금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BC 7년에 미가엘이 오시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예,
행성 영주, 루시퍼 반란, 미가엘의 수혈 완료 이전까지 꽤 불완전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유란시아 행성은. 그게 뭐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미가엘의 행성 영주가 선언이 됐고요. 유란시아 선언이 되면서 미가엘이 유란시아인 24 상담자를 어, 어, 구성을 했고요. 거주 총독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미가엘의 대행 통치와 향후 통치 전망입니다. 음, 현재 유란시아에서는 말기벤타 멜기세덱이 미가엘을 대신하는 행성 영주 대행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받았지만 총독 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향후 말기벤타 멜기세덱이 공식적으로 도착해서 행성 영주 대행으로 직접 통치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행성을 계속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견은 섭리 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 미가엘이 재림할 때까지 대행 영주는 오지 않을 것으로 추리. 반면 언제든지 마키벤타 벨기세덱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럼 행성 감독자 위원회 보겠습니다. 오디오북.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2일 행성감독자위원회 너희 세계에 미가엘이 수여된 시절 이후로 유란시아의 일반 관리는 한때 유란시아인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의 특별 집단에게 맡겨졌다. 이 위원회의 회원 자격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켜보건대 그렇게 임명받은 자들은 모두 사타니아 체계에서 슈프림에 확대되는 통치권에 이바지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활동할 때 본래 진정한 지도자들이었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덱 제외 이러한 지도자 특성은 저택 세계에서의 체험과 예루셈 시민으로서의 훈련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회의 24명 회원은 라나포지의 내각에 의해 지명되고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 의해 보증되며 예루셈에 지정된 파수에 의해 승인된 후 미가엘의 위임에 따라 셀빙턴의 가브리엘에 의해 임명된다. 임시 임명자는 이 특별감독위원회의 연구회원들과 똑같은 권한으로 활동한다. 이 행성감독위원회는 미가엘이 여기서 그의 마지막 자신 수혈을 체험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의 감독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특정한 찬란한 저녁별의 연락 활동을 통해 미가엘과 긴밀하고도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저녁별은 예수가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동안에 그를 보살폈던 동일 존재이다. 현재 너희에게 세례자로 알려진 요한이 예루셈에서 회기 중에 이 공식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집권상 대표는 사타니아에 지정된 파수이며 그는 셀빙톤에 있는 부검열자와 오르본톤 최상위의 집행자의 직접적인 퍼스널 대표이다. 이 이전 유란시아인들로 구성된 바로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또한 체계에서 반란으로 고립된 다른 36세계의 자문감독관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체계 주권자인 라나포지와 이러한 행성들의 사물을 긴밀하고 공감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제공한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들 24 상담자들은 격리된 각 행성들, 특히 유란시아를 개인 자격으로 자주 방문한다. 다른 고립된 세계들은 각각 한때 거기에 거주하던 자들로 이루어진 비슷하고 크기가 다른 여러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그러나 이 다른 위원회들은 유란시아인 24자 집단에 종속되어 있다. 유란시아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처럼 사타니아에서 격리된 각 세계에서 인간이 진보하는 모든 단계에 적극 관심을 가지는 한편 그들은 특히 유란시아 필사 민족들의 복지와 진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진다. 이는 유란시아를 제외하고 그들이 어느 행성의 사무도 즉시 직접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기서도 필사자가 살아남는 것에 관계된 어떤 분야를 제외하고 그들의 권한은 완전하지 않다. 이 24자 유란시아 상담자들이 우주활동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지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섭리시대의 끈,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완전한 권한 행사,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 증여의 세계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행성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까지 현재의 자격으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현재 유란시아의 거주 총독은 사타니아의 체계가 별자리 회로로 회복되는 순간 마키벤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파라다이스 상승을 위해 훈련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또한 분분하다. 네. 예, 예, 첫 구절에 보면 행성 감독자 24원 임명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유라시아 출신이고요. 이제 이 슈프림이 확대되는 통치권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슈프림이 확대되는 통치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우리 시대는 슈프림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슈프림에 대한 어떤 이제 슈프림 신, 뭐 최상위 신, 뭐 채극자 신, 뭐 최극위 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번역이 많아서 일단 영어로 슈프림으로 저는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슈프림은 이제 삼위일체가 파생시킨 신인데요. 이 체험신이에요, 체험신. 인간이 체험하는 신 가운데 우리의 신은 바로 이 슈프림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4성도 아까 봤고요. 정규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 회원이 있고, 비연구 회원이 있었죠. 예. 저택세계. 이분들은 또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저택세계 가서 또 저택세계의 다 과정을 다 거치죠. 거치고. 그리고 또 저택세계를 거치고 나면 또 예루살렘 시민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과정을 훈련 과정을 맞춰가지고 강화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완료를 하고 세계군주 라나포지가 이제 내각이 있어요. 라나포지 내각이 있는데 이 내각들이 이제 라나포지가 세계군주잖아요. 세계군주의 내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명을 하는 겁니다. 지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에도안시아의 채권자들한테 올라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에도안시아 채권자들이 보증을 합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서 지정된 파수에 의해서 승인이 됩니다. 이 지정된 파수가 참 궁금합니다. 지정된 파수에 대한 부분을 좀씩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의 대행자 가브리엘이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연구회원, 임시 임명자, 비연구회원도 이 정식위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파수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데시아 최고자들이 보증을 했지만 결국 이분들이 이제 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하는데, 이제 지정된 파슨이 어떤 분들이기에 이분들을 승인을 할까요? 그래요? 지정된 맞췄고요. 예, 지정된 파수. 예. 이 지정된 파수들의 기원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무한원령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인물을 보면은 스프림 집행자 7번의 직속 연락 대표예요. 우리가 스프림 집행자는 누구냐면 메스터 스피릿이 이제 1초우주부터 시작해서 7초우주까지 7초우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스터 스피릿을 대행하는 분들이 이 집행자들이에요. 이그제커티브, 수프림 이그제커티브인데 이 7번이라는 것은 유라시아가 속해 있는 오르몬톤 초우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프림 집행자의 직속 연락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 보면은 지정된 파수들은 이 우주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프림의 일곱 집행자, 연락 대표입니다. 파라다이스 무한한령에 의해서 이 퍼스널라이즈, 성격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들 임무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고정된 수예요. 정확히 70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이 지정된 파수들은 보면 지역의 1만 체계 하나하나에 체계에 한 명 있어요. 체계 한 명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일곱 초우주 3회 초월적 통제를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프림회의, 최상위의 직접 대표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체계 대표로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24장로를 승인한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그, 초, 그,
최상위의 직접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음, 이분들은 최상 집행자 직속 권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고 체계, 이분들 보고 체계를 보면은 일단은 예적부터 계신 일을 행정과 무관한 거예요. 이분들은 무관하고 오직 그 수프림 집행자에만 바로 무관한다고 하네요. 예. 우리가 최상위의 집행자가 과연 그럼 누구인가 보면은 이 최상위의 집행자는 기원은 이제 삼위일체 기원이고요. 우리 아까 그 지정된 파수의 기원은 무한한령이었잖아요. 이분은 삼위일체 최상위 집행자는 삼위일체 기원을 갖고 있는데 대우주의 행정 조종자들입니다. 대우주, 이 그랜드 유니버스의 이각 초우주하고 상관없이 그 대우주 전체 우주를 조종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부검널자가 또 나오는데요. 부검널자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지정된 파수가 어떻게 왜 승인을 하게 되는가. 이분들의 어떤 이 정체성, 이 부분들의 그 막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체계에서. 딱 한 번 한 번 파견이 돼 있는 분인데, 이분이 승인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제 가브리엘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그 행성 감독자 24 상담자와 미가엘과 연결성입니다. 근데 미가엘이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24 장로를 구성을 했는데 일단은 미가엘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 찬란한 저녁별을 통해서 긴밀하고도 밀접한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 찬란한 저녁별은 어, 이 메신저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결자들인데 이 가브리엘을 보통 찬란한 아침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군단이에요. 이 그분들도 군단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 미가엘의 어, 미가엘의 대행자, 가브리엘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저녁별들 통해서 이런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 상담자를 구성을 해놓고, 미가엘이 참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찬란한 저녁표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24위원회 그 의장, 대표 체계가 나오죠. 대표 체계가 나오는데요. 일단 세례요한이 회기 중에는 공식 의장입니다. 회기 중에 회의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 세례요한이 땅땅 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 집권상 대표는 사탄이 지정된 파수입니다. 우리 아까 지정된 파수. 집권상 대표는 24 행성이사 감독대 집권상 대표 바로 지정된 파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파수는 셀빙턴의 부검널자이면서 오르본턴 수프림 최저비행자의 직접적인 퍼스널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검널자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부검널자. 이분은 우리가 앞에 지정된 파수는 무한한 영의 기원을 갖고 있다면 이분은 무한한 영과 마스터 스피릿의 이중 기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분은 지역 창조의 높은 관찰자입니다. 지역 우주에. 그러니까 아까 센티널은 지정된 파수는 체계에 한 번씩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고 이분 지역 체계의 관찰자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 또 늘 하나 된 삼위일체 대관, 늘 하나 된 이죠. 이분이 가까운 동료, 예, 엄청난 높은 분이네요. 예, 지역우주에 아주 배치된 하이어 스피릿 오더, 고등령 서열입니다, 이분은. 그 정도만, 나와 있네요. 해상 집행자도 아까 다 봤고, 우리가 오늘 이제 안 못 볼 것 같아. 안 봐도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24위원회 의장, 대표 체계가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성감독위원회 활동을 보면은요, 이 사타니아 책의 반란 행성이 이제 36세계로 되어 있네요. 이 자문 감독관입니다. 각 그 36세계에도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24 상담자에 소속돼 있고요. 이 유란시아 그 출신 24 장로에 소속이 돼 있고
이 24 장로는 이 세계의 자문 감독관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계 주권자 라나포지와 반란 행성들의 산물을 긴밀히 공감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 행성들은 별자리 아버지 통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 처음에 나왔던 그 별자리 아버지들이 이제 모스트 하이인데, 어, 모스트 하이들의 관리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왔을까라는 것도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24 상담자들은 이제 격리된 행성, 특히 유라시아를 개인적으로 자주 방문한다고 하네요. 고향 행성이잖아요. 이분들의 고향 행성 유라시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주 방문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요. 그다음에 감독자위원회와 24 감독위원회 행성 간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네요. 24 상담자는 이제 유라시아 행성 복지, 진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행성의 사무, 감독 권한은 없어요.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행성의 어떤 그 36세기에 고립된 행성. 이 상담자들의 제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생존권을 포함한 어떤 생존권에 대한 부분은 또 이분들 관여 부분이 아닌데 에, 어떤 분야를 제외하고 이렇게 권한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 상담자 임기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천재지휘에 대한 지속 기간 언제까지 이들이 이 임기를 할 것인가 이런 명확하지 않다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다만 이제 추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항상 여기에만 뭐그 24 상담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파라다이스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섭리시대 끝 현재 미가엘의 행성영주 미가엘의 섭리시대 끝 또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완전한 권한 행사 이번에 이제 임시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으로 이제 지명이 됐지만 완전히 행성 영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때, 영사를 하게 되면 입사장자들이 이제 풀려나겠죠. 그 임무에서. 또 루시퍼 반환의 최종 판결, 또 미가엘의 재림 등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는 계속 현재 상태로 봉사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임기 만료 예상은 일단 차타니아 체계가 별자리 회로로 회복될 때, 근데 영적 고립에서 이제 차타니아 체계가 영적 고립에서 해방이 될 때, 그때 이제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한 모든 상담자들이 상승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데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왜 제외를 시키냐? 이분은 필사자가 아니에요. 마키벤타 멜기세덱 그룹에 관련돼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멜기세덱 계열들은. 지하 우주에서 첫 번째 아들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높은 서열입니다. 하나님 아들들, 지역 우주에서. 거의 이제 교수님들로서 이렇게 지역 우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키벤타가 이제 그 멜기세덱 중에서 그 이름이 별로 많이 밝혀지지 않는데,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졌어요. 이 마키벤타라고. 그래서 이분을 제외한 모든 상담자들도 이제 그 별자리 회복이 되면 체계가 별자리 회로로 회복이 되면 파라다이스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 이제 다 마쳤고 요약을 정리합니다. 뭐 제가 계속 할까요? 읽어주시기가 좀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가? 예, 집사 특별위원 임명 과정과 미가엘과의 연결성. 네. 미가엘이 수여 이후 유라시아 출신인 예르셈의 24명 특별위원회가 관리되며 이들은 마키벤타 제외, 라나포지, 내각이 지명, 최고자들의 보증, 예르셈 지정 파수들의 승인, 가브리엘이 임명한다. 행성감독위원회는 예수 부여 당시 보좌했던 현란한 저녁벽들을 통해 미가엘과 밀접한 연결을 유지한다. 24위원회 의장과 대표체계, 테레자로 알려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식 회의 의장, 위원회의 집권상 대표는
카타니아에 지정된 파수. 이 존재는 셀빙턴에 있는 부검열자이자 오르본턴 슈프림 집행자의 직접적인 퍼스널 대표이다. 예, 그다음 또 다음에 또 있고, 예. 감독위원회, 24 감독위원회 역할과 임기 전망. 유란시아 24인 감독위원회는 반란으로 고립된 36세계의 감독을 제공, 세계 주권자와 행성들 사이를 긴밀히 연결한다. 이들은 모든 격리 행성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되 특히 유란시아의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임기는 삼립시대 끝. 막, 여기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음소거. 정미영 아, 선생님, 누가 들어오셨구나. 음, 음소거 해야 돼. 자꾸 계속 울려. 음, 다큐멘터의 완전한 권한 행사, 루시퍼 반란, 최종 판결, 미가엘의 재림 등과 관련되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체계 회로가 회복되면 24 감독위원회 임무는 중지되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한 모든 상담자들이 파라다이스 여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예, 오늘의 우리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예,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녹화 중지.